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병준입니다. 자, 29회차 목요경주입니다. 자, 오늘 저 편성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닥치고 강공에 들어갔습니다. 공격적으로 갔습니다. 물론 단방 승부도 했고 그거밖에 없다 생각해서 단방 승부를 했고 또 나머지 경주 배당도 노려봤는데 일단 뭐 빗 맞은 것도 있고 쌍승이 계속 뒤집히고 그런 아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것은 심상철과 김응선이죠. 자, 누가 심상철이라고 김응석 나왔는데 누가 2번, 3번, 1번, 3번을 후착으로 돌립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스타트도 그렇고 아무리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그 편성에서 전술 운영을 그렇게 나서는 건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심상철이 2착을 했기 때문에 뭐 김항선은 3착을 했기 때문에 뭐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아니죠. 자, 반성해야 됩니다. 자, 아쉬움을 안고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닥치고 공격입니다. 자, 공격.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액면상으로는 지정훈련에서 서원모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서원모를 중심으로 1코스는 좀 타죠. 자, 박준영과 최영재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지금 최강성이 모터가 4번은 모터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터가 올라오지 않으면 이경섭이나 이태희 중에서 순위권의 변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경섭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도 머리까지는 못 봤습니다. 3-2를 했습니다. 그 그림 2가 1번을 넘어가면서 각이 벌어지고 3번이 찔러서 3-2를 봤는데 그대로 2번이 뻗어나가면서 그러니까 기록이고 온라인이고 뭐고 지금 데이터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경섭도 바깥쪽에서 시가마 찌르기가 많이 들어가죠. 가끔 툭툭 들어갑니다. 욕심내면 최강성이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안쪽에 힘대결을 활용해서 이경섭이 배당을 줄 수 있는 만큼 변수로 활용해 보시고 일단 액면은 1번 서하모와 3번 최영재의 선두 대결로 좁혀볼 수가 있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서하모가 축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자, 입상 후보를 찾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서하모가 그리고 오늘 서하모 정민수, 배민 자, 배당만 다 깎아먹었는데 서하모가 시속을 주도하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밀린다고 한다면 대안은 3번입니다. 박준현도 어차피 찌를 거고 최영재는 직접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력인 만큼 1번 넣고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만 지정훈련에서도 좋았고 기록도 안 나쁘고 서하모가 꿀릴 거 없는데 실전에서 생각보다 안 나갑니다. 조국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생각한다면 3번을 놓고 쌍승을 뒤집어서 공략하는 작전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는 역시나 드러난 액면은 서희와 정주현의 우승 대결 구도입니다. 서희가 132번 모터를 배정받았고 정주현은 제가 경정 톡톡에서 말씀드렸죠. 53번 모터 3일 경주할 때 3일 경주할 때 탔던 그 모터입니다. 자, 정주현도 배 나가는 거 오늘 보신 것처럼 좋기 때문에 2냐 4냐 이걸 놓고 고민해야 되겠고 홍기철과 홍진수 그리고 김동민이 기회를 엿보겠는데 일단 바깥쪽에 김동민보다는 1번 3번 쪽으로 변수를 묶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서희가 홍기철을 제압하지 못하고 찔러준다라고 한다면 홍기철이 살 수 있고 홍기철을 서희가 스타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순발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홍진수가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당은 홍기철이 아니라 홍진수가 줄 수 있겠다. 한번 찌르기 배당 1, 2번의 경쟁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활용해 보시고 일단 2번, 4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주현의 배가 좋습니다. 소희가 스타트가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주현이 직접 돌리거나 또는 1, 2번 사이로 휘감아 찔러서 배당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여기도 최종적인 축선별 드러난 건 2번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코스나 기록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정주현도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인 축선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3경주는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기광선 놓고 하면 되지. 1코스 2점 안고 있잖아. 문제업도 별로고 이용세도 별로고 근데 1번도
지정훈련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만 실전에서 기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팔리는 배당에 비해서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배당을 줄 수 있는 전력으로는 그냥 플레잉 복귀지만 의지는 살아있는 이종인, 그리고 6번 한준이가 배당을 줄 수 있는 만큼 입양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타진해 보신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는 일단 김도희가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김도희를 복승축으로, 쌍승축은 좀 불안합니다. 복승식 축으로 활용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김도희가 A급 붙박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3기를 대표하는 전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강공에 나선다고 한다면 정인교, 김지현, 한진까지 바깥쪽을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김지현보다는 오늘 뭐 신현경한테 날아갔지만 정인교의 공간 침투가 괜찮았고, 한진도 1코스에서 머리를 치면서 의지를 배웠기 때문에 3번, 5번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일 주목해야 되는 전력은 유해강입니다.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전력입니다. 오늘 5코스에서 2코스에서는 부진을 보였습니다만 둘 다 스타트를 18, 13을 끊었고 5착, 4착을 했지만 기록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스타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김도희를 상대로 스타트 승부를 나선다고 한다면 요거밖에 없습니다. 찔릴 때 찔리더라도 일단은 입상의 한 자리를 꿰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해강의 깜짝 기습을 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경주는 두 번째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이거를 현장 추천을 할 거리는 안 됩니다. 근데 5번 심상철 때문입니다. 컨디션. 아까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차 갈 거리였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베스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가는데, 안쪽에 일단 김보경도 무섭지만 이지수 좋은 모터, 한징수, 한정숙 좋은 모터에 박종덕까지 좋은 모터입니다. 1번, 2번, 4번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5번이 어중간하게 공간을 노린다고 한다면, 스타트도 오늘 28, 이건 아니었죠. 아웃코스에 소극적으로 공간을 노린다고 한다면 경쟁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선두권 진입에 만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번을 아예 부러뜨리고 이들을 조합하는 작전도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 다시 한번 현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는 하죠. 김채연 약하고 오상현 약하고 둘 다 아웃코스 부담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정아냐 박현성이냐. 오늘 박정아 완전 밉상했죠. 왜 거기서 되도 안 되는 박종덕을 상대로 휘감기를 시도해서 날아가냐. 박종덕까지 밀려서 공간을 파고들게 만드냐.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요. 자, 인코스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선수를 조합하는 작전이 필요한데, 여기도 축선별 최종적인 축을 누구로 가져가야 될지 요거를 좀 체크하신 다음에 단방까지는 좀 어렵지만 일단 좀 힘을 실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순위권의 변수로는 뭐 바깥쪽을 봐야 되지만 김채연이 배당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채연 제가 1코스에 나왔을 때 잠깐 언급을 현장에서 했었는데, 다른 코스는 안 되더라도 1코스만큼은 김채연이 배당을 줄 수 있습니다. 배당을 줄 수 있는 만큼 순위권의 변수로 1번을 좀 공략하시면서, 자, 날고기는 송근성 배혜민 있지만 그냥 찌른다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김채연이 모터도 안 좋고 기량도 안 좋지만, 자, 못해도 순위권의 변수나 삼복승권에서는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가능성을 살짝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7경주입니다. 7경주는 믿고 가야죠. 김종민 없습니다. 인물이 없기 때문에 믿고 후착 선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자, 이것도 예상지와
현장 예상을 보시면서 전공법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순위권의 변수를 노릴 것인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뭐 김종민 여기서 못 가면 정말 제가 블랙박스에도 써놨지만 욕 한 바가지 먹을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부진해 보인다고 한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은 무조건의 변수나 아니면 김종민 놓고 꺾어서 자, 안 될 게 뭐 있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는 만큼 일단 저는 전공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아침 훈련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최종적인 입상 후보를 압축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8경주도 일단 조성인이 자 95번 모터를 다시 만났죠. 자,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전두식이 모터가 안 좋고 김경일은 처음에 이제 기록이 잘 나왔는데 7초 뭘 잘못 만들었는지 7초 0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플라잉 했던 위치가 이 코스입니다.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스타트가 안 나오면 꽝이죠. 자, 윤영일 정도가 압박을 하겠지만 윤영일도 스타트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블랙박스에도 써놨지만 조성인이 스타트를 0.1대를 끊고 있는 만큼 감아줘라. 탄력이 좋으니까 감아주면 최영재와 구영구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최영재도 좋고 구영구도 지금 연속 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구영구가 지금 4연속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1경주와 이번 8경주와 15경주에서 모두 입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특별승급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9분응선입니다. 9분응선 만들어라고 하고 다음에 출전했을 때 자, B1에서 A급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만큼 자, 일단 최영재와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김경일이 호전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자,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김경일을 이변의 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윤영일까지는 팔립니다. 사놓고 5, 6에 윤영일까지는 팔리는데 김경일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여기는 일단 전동욱이 지정훈련에서 계속 시동이 꺼지면서 기록은 잘 나왔지만 자, 노련미가 부족한 그런 전력입니다. 변수로 순위권의 변수로 활용할 수 있겠고 액면은 자, 김동민, 김민준, 손지영의 6번 서하모까지 일단 서하모가 오늘 부진을 보인 만큼 크게는 3파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김동민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지정훈련에서는 1코스에서는 다 통했습니다. 화요일도 통하고 오늘도 통하고 근데 여기도 실전에서 통할지 자 그리고 최근에도 1코스에서는 잘 챙겨 먹고 있는데 2번 3번이 약하기 때문에 4번 5번이 날라 들어온다고 한다면 1번이 일찌감치 선두로 올라서면서 경합은 어려웠지만 1코스에서 임 빠지긴 좀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만 돌아 나간다고 한다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선회가 밀리거나 급하게 선회를 해서 선회가 밀리거나 아니면 스타트가 안 된다고 한다면 4번, 5번이 날라오겠는데 1번, 4번이 경쟁하지 않고 4번이 먼저 찌르면 손지영보다는 김민준이 자발적으로 휘감아 찌르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놓고 쌍승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1, 4번이 싸운다. 자, 첫 번째 그림은 1번이 제대로 임 빠지기 하면서 1놓고 가는 그림. 두 번째 그림은 1번의 선회가 벌어지면서 4번의 휘감아 찌르기가 통하는 그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은 1, 4번이 싸우면서 5번의 역습이 통하는 그림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온라인에서 그게 나올 그림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승이라고 3번이 1, 3번이 싸우니까 전 싸울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걸 왜 튀어나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평소에나 그렇게 휘감지 온라인에서만 그렇게 자신 있게 여자 선수들 반혜진도 그렇고 김인혜도 김지현도 그렇고 안 되는 거 하려다가 낭패를 봤는데 김종민도 좀 그렇죠. 사전 스타트에서는 4번 6번보다 안 나오다가 뒷전 들어가니까 갖다 대는 거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자 1, 4번이 싸운다고 한다면 5번의 역습이 통할 수 있는 만큼 5놓고 또 5일, 5사, 5, 6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적의 답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세 번째 현장 초청 경주입니다. 현장 초청 경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9경주하고 비슷한 양상인데 이용세가 시속을 주도할 것인지
이용세가 주도 못한다고 한다면 서희가 일격을 가할 수 있는지. 자, 1대가리와 4대가리를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고, 자, 마지막 그림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자, 대항마로 평가되는 이경섭과 6번의 자, 역습이. 그래서 배당으로 이어질 것인지 요 가능성 세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용세가 최근에도 그랬고 모터 플라잉하고 나서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들쭉 말고 날쭉할 때 갔던 게 다 안쪽 코스입니다. 바깥쪽 센터 아웃은 잘 못 가더라도 안쪽 코스에서는 직전 회차도 그랬죠. 다 갔는데 서희가 지금 시속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고 모터도 뭔가 힘을 쓰는 거에 비해서는 힘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리에 힘주는 거에 비해서 이용세가 힘 빠지기가 통할 수도 있는 그림이고, 자, 이용세가 시속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서희가 붕 날라와서 따잡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1번, 4번이 다 부진을 보인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이경섭이 기습에 나설 수도 4번이 할 걸 3번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을 준비하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 편성입니다. 현장 음성과 문자 정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1경주는 최강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릅니다. 최강성이 1경주에 4번 출전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목요일 오전 훈련 시 1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전세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도 머리는 힘듭니다. 머리는 힘들고 입상의 한 자리. 그렇다고 한다면 자, 김인혜와 한진이 경쟁하는 구도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자, 세 선수의 조합 투자를 권해드리겠고, 이재학하고 이경서가 다 마찬가지면 도찐이 개찐인데 그나마 임태경이 3복승 변수 평가되는 만큼 축선별부터 최강성이 좋아지는지 요걸 체크해 보시고 별 차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센 맛이 없으면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2경주는 왜 현장 추천 경주를 했냐? 또 자꾸 왜 이거 심상철 머리 있는데 왜 이걸 자꾸 현장 추천을 하냐? 맞습니다. 심상철 믿고 가면 평소에 심상철 정말 베스트 컨디션의 심상철이었으면 그냥 2번 우세 후착 찾기 양상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권희력이나 김기한, 이승일, 윤동호 자 1번, 3번, 4번, 5번인데 아무래도 4번 이승일이 가장 먼저 1순위로 손꼽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철이 지금 이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해볼 수가 있냐? 다양한 접근법. 뭐 권희력이 오늘은 6코스에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1코스는 자력 승부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습 주의를 해야 되고, 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권희력이고, 자, 김기한 오늘 열심히 타는 거 봤죠? 자, 심상철 바로 옆자리이기 때문에 3번은 빈틈 공략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4번은 2번과 가장 먼저 묶어볼 수 있는 그림이고, 윤동호도 모터가 생각보다 뻗어주기 때문에 순위권에 입상 후보로 좀 올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번을 그래도 믿고 간다면 말씀드린 요거에 선택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심상철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쌍승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2번을 후착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만큼 여기도 최종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심상철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잘 탈 때는 기똥차게 잘 타는데 너무 매갈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워서 그런 건지, 근데 다 덥죠. 더우니까 이겨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은 오상현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편성이 셉니다. 자, 정주현, 김한석, 김도희 기본적으로 2번, 3번, 4번을 봐야 되고, 황만주, 이지수. 황만주가 전반기에 은퇴 위기를 막 바지를 벗었다 놨다가 양말을 신었다가 벗었다 다 했습니다. 옷을 벗내 만에 마지막 그 커트라인에 걸려 있다가 444 4착 3번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전반기를 어렵게 시작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후반기는 좀 강공을 하면서 오늘 첫 입상을 읽어냈는데, 자, 계속해서 선두권을 공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위권의 변수로 좀 내려놓으시고, 이지수는 관심 모터를 배정받은 만큼 입상 후보로
이렇게 물망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상현이 낄 때가 아닙니다만, 자, 기습 작전을 할 수가 있는 스타트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복승권 변수로 복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오상현을 아예 뭐 신경을 안 쓴다고 한다면 저는 정주현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김한석, 김도희, 자, 기깔나는 그런 전력들입니다만 오늘 손지영을 상대로 공간을 노리는 모습 보셨죠? 힘이 생각보다 기록에 비해서 강한 맛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주현이 오상현을 요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1놓고 찌찌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찌르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주현이 머리를 잘 쓴다면 3, 4번을 견제하면서 선두권에 올라서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주현을 놓고 투자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경주는 당초 지금 이민아가 스타트가 완전 쫄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해강도 아웃코스기 때문에 둘, 셋, 넷 일단 4파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곽현성 오늘 2착 3착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118번 모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6코스에서도 그냥 툭툭툭 하면서 3차 초반에 꼴찌로 갔다가 계속 올라오는 모습 3차까지 갖다 댔습니다. 입상 후보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력이고 뭐 속편하게 박현성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1호, 2호 그다음에 3호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만 자, 요거는 안쪽에서 우당탕탕 싸워야 되는데 뭐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안쪽에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일단 김희용은 오늘처럼 어차피 찌를 거고 이민아도 찌를 거기 때문에 곽현성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건은 1번과 2번의 대결 구도인데 이태희가 오늘 모처럼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맨날 아쉬운 모습만 보여주다가 2착 3착만 하다가 모처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진우도 분위기 반전인 시급한 그런 상황이죠. 언제 입상했나 싶을 정도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1코스입니다. 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우승 맛을 본 이태희를 놓고 가야 되나. 이태희도 곽현성만큼이나 맘먹고 타면 어마무시한데 이진우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진우가 스타트만 끊으면 이태희도 지금 스타트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임 빠지기는 좀 하는 놈이야.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1번, 2번을 두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마무리를 축선별을 하셔야 되겠고 축만 정하면 나머지는 답이 쭈룩쭈룩쭈룩 나오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1, 2번 중에서 최종적으로 답을 찾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자, 15경주는 왜? 자, 구영구 머리 있잖아. 자, 오늘 제가 경정톡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지정훈련 관심 선수, 뭐 김흥선은 비록 플라잉을 했지만 자, 구영구 그리고 조성희는 다 제 몫을 해줬죠. 그리고 53번부터 정주현, 54번부터 한준희, 118번부터 곽현성까지 김흥선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줬는데 자, 구영구도 일단 믿고 갑니다. 근데 후착 선별이 관건입니다. 자, 일단 김선웅을 제외한 2번 위치 좋고 3번 기세 좋고 4번 하재준 은근히 지금 연속 입상하고 있죠. 여기 신현경도 모터가 좋기 때문에 오늘 신현경 다 갔습니다. 오늘 1머리 저만 1머리를 했는데 자, 그 정도로 신현경도 좋기 때문에 자, 후차 혼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선택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구영구는 곧 쭉 팔릴 텐데 거기서 콕 집어 먹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15경주입니다. 자, 이제 온라인입니다. 오늘 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선수들이 요청을 해서 2차만 제공하다가 1차까지 제공하는데 기록을 제공하면 뭐합니까? 온라인 기록하고 또 실제 사전 스타트하고 또 다르고 사전 스타트하고 실제 기록, 실제 경기 결과하고 또 다른데 좀 경정이 뭐 다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온라인 뭐 플라잉 스타트도 난리지만 온라인은 더 보여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기억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자 보여주고 공 여기다 놓고 자 돌려 찾아봐 뭐 이런 느낌 딱 보여주고 사전 스타트에서 보여주고 이거 할래 안 할래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더 배신감이 큰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기는 조성인을 믿고 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여기도 후착 찾기
조성인 넣고 후착 찾기 양상이기 때문에 안쪽에 이종인이 버텨줄 것이냐 아니면 바깥쪽에 정인교나 김재윤이 달라 들어올 것이냐 2번의 전술 선택에 따라서 나무란 자리가 바뀌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마지막 17경주는 일단 크게는 3파전입니다. 박원규, 정민수, 한종석 3명의 선수가 경쟁하는 구도에 자, 김동경이나 윤영일이 나종호는 지금 아예 완전 무너졌습니다. 실전 감각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자 김동경이나 윤영일인데 김동경의 배가 조금 더 뻗어주는 또 기록도 좀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김동경을 변수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 선수 중에서 박원규 27번 모터를 연속으로 장착하고 있는 박원규를 믿을 거냐 오늘 바람잡이 역할을 했지만 정민수가 다시 한번 노련미를 발휘해 줄 것이냐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 한종석이 안쪽 힘대결을 활용해서 공간을 파고들 것이냐 이것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나마 16경주는 추리가 어렵지 않지만 17경주는 사전 스타트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비교한 다음에 입상 후보를 압축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항상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닭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자, 과감한 투자, 과감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애매할 때는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현장에서 음성과 문자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목요 경주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면서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